안녕하세요. 2020년 2월 8일에 시행된 ITQ 엑셀 A형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미리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고요. 이 기초 데이터가 입력된 파일을 다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블로그 주소로 접속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아마 이 화면이 좀 밑에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2010 버전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020년 7월부터는 ITQ 엑셀 시험을 볼 때 MS 버전이 2010이 아니라 2016 버전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리 연습해보기 위해서 2016 버전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속된 데이터의 셀을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Shift였죠. 네, 그래서 왼손으로 Shift를 누르시고요. 오른손으로 Shift 3을 클릭해 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3개의 시트가 이렇게 선택이 됐죠. 3개가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A열 머리글로 오셔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열너비는 1로 입력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3개의 시트가 A열의 열너비는 1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이제 시트 1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1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시트 2를 더블 클릭해 하셔서 제2 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시트 3을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네, 그리고 나서 요 3작업에다 입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제1작업으로 가셔서 꼭 3개의 시트가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게 해제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하고자 하는 시트만 밑에가 하얀색, 나머지는 회색깔인지 꼭 색깔을 확인하시고 제1작업에서 작업해주세요. 이제 저장을 누르셔야 하는데 왼쪽 위로 가시면 요 디스켓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요 디스켓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네, 위치 추가 찾아보기 눌러서 네, 문서로 들어가셔서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되거든요.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다가 수험번호 8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하이픈 제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행 높이를 먼저 이렇게 하시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1행부터 3행까지는 여기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요 머리글 위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 높이는 25 확인. 네. 그리고 5행부터 14행까지는 요 드래그 하셔서 여기 범위 안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높이 22로 입력해 주세요. 확인. 이렇게 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A열 바로 왼쪽을 보시면 요 전체 선택을 누를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요 직각삼각형, 진한 직각삼각형을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누르시고 이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귀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전체 선택 누르시고 여기 글꼴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네, 글씨 크기는 11, 정렬은 가운데 정렬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F4와 G4를 보시면 두 줄로 되어 있죠.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하시려면 F4를 더블 클릭하시고 액 뒤에다 커서를 놓으신 뒤에 왼손으로 Alt, 오른손으로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줄 바꾸기가 돼서 두 줄이 됩니다. G4도 클릭해 주시고요. 량 뒤에 더블 클릭해 주시고 Alt, 엔터. 그럼 두 줄로 바뀌게 되죠. 그런데 여기 행 높이가 안 맞죠. 근데 여기가 잘린 부분은 4와 5행 사이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 주세요. 양쪽으로 진한 화살표가 나오면 이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테두리를 그대로 넣어야 해요. 그럼 B사부터 J14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목록 단추에서 다시 들어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B5부터 J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클릭. 네. 이게 2010 버전에서는 명칭이 약간 다르죠. 굵은 바깥쪽 테두리가 아니라 굵은 상자로 나올 거예요.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B13부터 D13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는 단축키는 바로 컨트롤이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요. B14부터 D14까지 범위 지정. 계속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F13부터 14까지 드래그. G13부터 I13까지 드래그. 네, 이제 컨트롤 떼셔도 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었죠. 예, 여기 하시고 또 F13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제 대각선으로 테두리를 넣어야 돼요. 셀 서식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셀 서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1을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여기 표시 형식 바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아래로 화살표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도 셀 서식이 나옵니다. 셀 서식에서 테두리로 들어가시고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대각선 테두리를 넣으신 뒤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게 여기 봤더니 숫자는 다 오른쪽 정렬이죠. 2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정렬 클릭. 그리고 꼭 쉼표를 눌러주셔야 여기처럼 여기 연럽이 끝에 보면 살짝 오른쪽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살짝 떨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육각형 도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을 입력한 후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굴림 24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래요. 그러면 저희가 없는 것을 넣을 때는 삽입으로 가시면 됩니다. 삽입에서 도형 가셔서요. 저희 육각형이니까 7이라고 적혀 있는 거 바로 왼쪽에 육각형이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요. B부터 네 F와 G 사이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도형 효과로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 네, 오프셋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씨 크기는 24. 그리고 검정 굵게니까 굵게 요 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채우기는 여기가 노란색 클릭. 네, 글자색은 검정색. 그리고 저희 가운데 맞춤 해줘야 되죠.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눌러서 가운데에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조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빈 곳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빈 곳에 확인, 담당, 대리, 과장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확인이 적혀 있는 여기는 두 줄을 범위 지정하시고요. 저는 K18행부터 19행까지 범위 지정했고요.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네, 그리고 가나 클릭해 보세요. 그럼 새로 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새로 쓰기로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입력하신 부분 범위 지정하셔서 모든 테두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연럽이 조정해야 되죠. 연럽이와 행높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L과 N까지 드래그해서 요 드래그한 범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열너비를 여기는 몇으로 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7.5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확인이 적혀 있는 K열의 열너비는 4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확이라고 적혀 있는 요 18행 행높이는 17.5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 적혀 있는 19행의 행높이는 40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저희가 복사하기 단축키는 컨트롤 C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C 바로 누르시면 안 되죠. 뭐라고 했냐면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했으니까 컨트롤 C 누르시면 안 되고 어디로? 왼쪽 위에 보면 복사 목록 단추 눌러보세요. 그림으로 복사 누르시고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 형식으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단축키는 컨트롤 V죠. 컨트롤 V. 네, 해서 여기 H부터 J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 드래그해서 범위 지정하신 뒤에 지우기, 모두 지우기 눌러주겠습니다. 여기가 J까지 안 맞는 거는 이따가 함수까지 다 끝낸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B사부터 J사까지 G14 I14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B사부터 J사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이죠. 그래서 여기 범위 정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G14 클릭 그리고 I14 클릭 하시고 여기서 채우기는 주황색으로 눌러주세요. 네, 되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 셀에 상품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H14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상품명이 쭈루룩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적혀 있는 거 바로 위쪽에 보면 그림 아이콘이 있어요. 그림 클릭. 들어오셔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눌러주시고요. 원본 클릭하시고 저희가 제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CO 부터 C12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그리고 여기 문제처럼 똑같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셀 서식 2호부터 2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2호부터 2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여기서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홈 가셔서 표시 형식 옆에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시면 숫자 3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고 뒤에 명이 붙여지는 거니까 네 번째 샵 콤마 샵 30 클릭하시고요. 형식에다 클릭하시고 큰 따옴표 명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네,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를 입력하시면 보기에 989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러면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까지 표시했고요. 이제는 조건의 마지막 2호부터 22 영역에 대해 구매자 수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2호부터 2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왼쪽 위에 보면 요 이름 상자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고 저희가 적어야 될 말은 구매자 수 엔터. 네, 그럼 이렇게 이름 정의가 됩니다. 요 이름 정의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 이름 상자 목록 단추 눌러볼게요. 구매자 수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범위가 딱 지정이 되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는 빨리 이렇게 블록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조건 다 하셨고요. 이제 함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수는 총 6개고요. 한 문제당 20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당 20점이니까 6개라서 120점.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도 20점 해서 요 7개가 140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꼭 함수는 하셔야 됩니다. 다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2개 이상은 맞추셔야 또 A를 받으니까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고순위,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if랑 랭크를 써라 라고 했는데 저희가 if 함수는 만약에 뭐뭐라면 조건이 나오고요. 그 조건 다음에는 참일 때 수행할 내용, 그 다음에는 거짓일 때 수행할 내용이 나와요. 그럼 는 하시고 if로 들어와 주세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건은 1위부터 3위까지 구하려면 조건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3 이하라면 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랭크 입력해 주시고요. 랭크로 들어오셔서 랭크는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일단 저는 G5의 순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쉼표. 그리고 순위를 구할 범위는 어디죠? G5부터 G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저희는 채우기 핸들을 끌었을 때 이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값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F4를 꼭 눌러주세요. F4 누르신 다음에 G 앞에, O 앞에, G 앞에, 12 앞에 이렇게 열과 행 앞에 달러 표시가 꼭 붙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달러 표시가 붙어야만 절대값이 돼서 끌었을 때 범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쉼표 하시고 내림차순 0 입력하셔도 되고요. 내림차순은 보통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림차순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순위는 점수 높은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오름차순일 때만 1 하시고요. 내림차순일 때는 생략 가능하십니다. 가로 닫고 조건이 3 이하라면 작거나 같다면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입력하시고 쉼표. 네,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이제 참일 때 수행할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참일 때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순위를 구해라 라기 때문에 랭크 함수 다시 한번 써주셔야 됩니다.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수 클릭, 콤마, 순위를 구할 범위 드래그 하시고 F4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로 닫고 끝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죠. 왜냐면 참값을 구했으면 거짓값도 나와야 되죠. 쉼표 하시고 큰 따옴표로 거짓값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1위부터 3위까지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고 라고 했기 때문에 Shift 7 누르셔서 저희가 문자를 입력하려면 네, Shift 7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위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그리고 나서 쉼표 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은 공백으로 구하시오 했으니까 큰 따옴표 2개.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함수 가로 닫아줘야 되죠. 가로 닫아주세요. 그럼 엔터 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아래에 십자가 모양 나오면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세요. 그러면 1위, 2위, 3위 구해져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비고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되도록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요 REPT라고 나와 있는데 요 함수는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여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요. 는 REPT 네, 요걸로 들어오시면 저희는 여기서 반복할 게 뭐냐면 별이에요. 별. 그러면 문자를 쓸 때는 꼭 큰 따옴표를 하시고요. 큰 따옴표 미음 눌러주세요. 미음 한자 누를게요. 미음 누르시고 한자 누르면 별이 나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큰 따옴표. 네, 그러면 요게 반복될 거죠. 요 쉼표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이라고 했으니까 2호 클릭하시고 나누기 300. 네, 이렇게 하고 가로 닫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하여 표시하는 함수 끝내신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구매자 수 나누기 300의 정수의 크기만큼 별을 반복 표시되도록 해라 라는 거 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지정하시고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상자 여기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주세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환자식 판매 금액 평균을 구해라. SUMIF와 COUNTIF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먼저 SUMIF를 써서 환자식이 들어간 셀 범위에서 환자식만 찾아서 요 판매 금액을 더하고
거기서 환자식의 개수를 나눠주면 평균이 구해지겠죠. 는 썸이프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들어갈 셀 범위, 그럼 환자식이 들어간 셀 범위는 D5부터 D12까지고요. 여기서 큰 따옴표 하시고 환자식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끌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환자식이라고 적혀있는 D7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콤마. 그리고 나서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 금액이 되겠죠. 가로 닫으시고요. 여기서 환자식의 개수로 나누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 해주시고 count if. 그래서 환자식이 들어간 셀 범위 콤마 큰 따옴표 하시고 환자식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환자식 클릭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죠. 네, 이렇게 구해진 상태에서 쉼표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복지용구 구매자 수 합계를 구해라. 조건을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그래서 D썸이 나왔네요. 그래서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복지용구의 구매자 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그럼 는 하시고요. 항상 D가 들어간 게 나오면 전체 범위, 열번호, 조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D썸으로 들어가 주세요. D썸으로 들어와서 전체 범위를 하실 때는 꼭 제목인 B사가 들어가야 해요. B사부터 H12까지 콤마. 그리고 여기서는 구매자 수라고 했기 때문에 열번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예요. 이렇게 4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매자 수를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콤마 하시고요. 여기서 여기 열번호 했고요. 조건은 복지용구예요. 그럼 D4부터 D5까지 드래그. 저희가 이렇게 D4부터 D5까지 조건 들어갈 때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 범위 할 때 꼭 B사가 들어갔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가로 닫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2469가 나오고요. 쉼표 눌러줄게요. 이제 5번으로 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구매자 수를 구해라. 정의된 일은 구매자 수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저희가 맥스나 미니나 메디아 이런 함수들이 나오면 셀 범위로 끝나요. 근데 라지나 스몰은 셀 범위 콤마 몇 번째로 작냐 몇 번째로 크냐 이런 숫자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는 하시고요. 라지 구매자 수, 요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하시고 가로 닫아주세요. 네, 그럼 1605 나오죠. 여기서 쉼표 눌러주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함수가 6개가 나오는데 vlookup이에요. vlookup은 늘 꼭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익히셔야 합니다. 구매자 수는 H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구매자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인 989가 여기에 딱 나와야 돼요. 이럴 때 쓰는 함수가 vlookup인데 는 vlookup. vlookup은 항상 찾을 값, 범위, 열번호, 방법 이렇게 됩니다. 그럼 찾을 값 무조건 H14 클릭하시고요. 콤마. 그럼 욕창 예방 매트리스부터 문제가 구매자 수였으니까 여기까지 드래그 해주세요. 쉼표 해주시고요. 저희가 열번호가 범위를 지정한 데서부터예요. 하나, 둘, 세 번째. 그럼 3 입력하시고 콤마. 그리고 저희는 true는 1, false는 0인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정확히 일치인 false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0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가로 닫겠습니다. 네, 엔터. 그러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구매자 수는 989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6개 했고요. 마지막 조건부 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여기서 제목까지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꼭 B5부터 J12까지만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세규칙 눌러주세요. 마지막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눌러주시고요.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구매자 수가 라고 했으니까 이 5를 클릭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열은 고정된 상태에서 행만
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럼 F4를 2번 눌러주세요. 그럼 열 앞에 달러 표시가 있고 행 앞에는 달러 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럼 열은 고정이고 행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1000 이상이니까 그거나 같다 1000. 네, 이렇게 하시고 서식 들어가셔서 여기서 굵게 파랑으로 클릭해 주세요. 확인 버튼,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저희가 1작업 240점짜리는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 결제란이 조금 안 맞잖아요. 여기가 좀 넓으니까 이럴 때는 H와 I 요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I와 J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줄여 주시면은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줄여 주시고 네, 여기를 조금 늘려서 여기 비고 끝까지 좀 맞춰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하셨죠? 이제 2작업으로 가보겠습니다. 2작업.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놓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제1작업을 클릭하시고요. B4부터 H12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요. 제2작업으로 와서 B2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고요. 붙여넣기 밑에 역삼각형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눌러주시면 이 열너비가 딱 맞게 바뀌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목표값 찾기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B11부터 G11셀을 병합해서 요걸 입력한 후에 H11셀의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B11부터 G11까지 범위 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더블 클릭해서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콜론 원 가로 닫아 주시고요. 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하신 뒤에 H11 클릭하시고 저희는 에버리지 함수 쓸 거죠.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의 평균을? 판매 금액의 평균을. 그럼 F3부터 F10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가로 닫아주세요. 엔터. 이렇게 구하셨으면 이제 문제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여기가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요 F3의 금액이 얼마가 되어야 이게 17만 5천 원이 될 수 있는지 이걸 구하래요. 그럼 H11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데이터로 가셔서 저희 가상 분석 눌러주세요. 목표값 찾기 클릭하시고요. 찾는 값은 17만 5천 원 입력하시고 그리고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니까 F3 클릭 눌러주세요. 확인 버튼, 네, 확인. 그러면 요게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은 14만 1천 원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기 전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 들어가셔서 모든 테두리 그리고 바깥쪽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고급 필터로 가보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카테고리가 복지, 용구이거나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자료에 요러한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카테고리 가져오셔야 되고요. 구매자 수 가져오셔야 됩니다. 카테고리랑 구매자 수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B14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네, 카테고리 밑에다가 복지 용구라고 입력하시고요. 이거나니까 같은 줄에다 입력하시면 안 되죠. 이거나는 다른 줄에다 입력하셔야 합니다.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나 같다 1000. 네, 이렇게 입력하시고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갖고 오셔야 해요. 상품 코드, 상품명, 범위 지정하시고 컨트롤 누르신 상태에서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죠. 컨트롤 C 눌러서 B18로 가져와 주세요.
그럼 요 상품 코드, 상품명, 판매 금액, 재고량 이렇게까지 데이터 추출해야 되니까 여기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건 해제하기 위해서 ESC를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로 가서 고급 필터 클릭, 다른 장소에 복사 클릭하시고요. 조건 범위 클릭. 그래서 B14부터 C16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복사 위치는 B18부터 20회까지 범위 지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다 구해졌고요. 저희 B14부터 C16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B18부터 E22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이렇게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작업을 마치셨으면 80점짜리까지는 다 하신 거고요. 3작업으로 가볼게요. 3작업.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1작업으로 가셔서 B4부터 H12까지가 범위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컨트롤 C 누르셔서 제3작업 B2 클릭. 컨트롤 V 누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누르셔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추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정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평균 개수가 추가된 부분이 바로 카테고리죠. 네, 카테고리를 봤더니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정렬 및 필터에서 텍스트 내림차순 눌러주세요. 그럼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에서 부분합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분합 클릭하셔서 항상 그룹할 항목을 저희가 정렬한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저희가 정렬했죠. 카테고리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상품명의 개수화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용할 함수는 개수 클릭하시고 입구일 해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상품명 클릭하시고 이게 첫 번째 거는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도 되는데 두 번째에서는 꼭 여기가 해제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헷갈리실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얘를 해제해 주세요. 그러면 두 번째도 자동으로 해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확인. 그리고 두 번째 부분합 한번 다시 가셔야 되죠. 이번에도 그룹할 항목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카테고리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고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저희 문제를 잠깐 볼게요. 문제가 판매 금액의 평균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금액의 평균이니까 평균 클릭하시고요. 상품명 해제시키시고 판매 금액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이제 구해졌고요. 문제를 볼게요. 2번 윤곽 지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 클릭 해주시고요. 여기 D와 2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딱 맞게 열너비가 조정이 되죠. 그러면 저희가 문제랑 똑같이 구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작업 80점짜리도 잘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4작업이에요. 이제 4작업으로 가셔야 되는데 먼저 어디를 범위 지정하셔야 될지를 잘 보세요. 판매 금액과 구매자 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경량, 그 다음에 당뇨, 스틸통, 그 다음에 거상형, 고단백, 고농축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셔야 돼요. 제1작업으로 가셔서 여기 상품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클릭하시고요. 욕창은 안 들어가 있죠. 그럼 상품명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는 거예요.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경량부터 당뇨까지 그 다음에 성인용은 안 들어갔네요. 스틸부터 거상형, 고단백, 고농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구매자 수랑 판매 금액이니까 컨트롤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E4부터 F4까지 그리고 E6부터 F7까지
그리고 E9부터 F12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시고 없는 것을 새롭게 넣을 때는 삽입에서 네, 요 그래프 2차원 세로 막대형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이게 범위 정하는 게 정말 너무 헷갈리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시고 여기를 그냥 상품명 다 범위 지정해 보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시고 판매 금액하고 구매자 수 다 범위 지정해 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그래프로 다시 들어오시고요. 이 상태에서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클릭하시고요. 먼저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없애야 될 게 뭐냐면 욕창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욕창 클릭하시고 제거. 또 뭐 없어야 되나요? 그렇죠. 성인용이 없어야 되죠. 성인용 클릭하시고 제거 누르시고 다시 한번 행렬 전환 눌러주세요. 그럼 확인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저희가 아까 이렇게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한 거랑 똑같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차트 이동 눌러보세요. 새 시트 클릭하시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제4작업을 끌어다가 맨 뒤에다가 제3작업 뒤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문제가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한 뒤에 레이아웃 3, 스타일 5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차트는 글꼴 굴림 11, 채우기 효과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림은 채우기 흰색. 요 차트 제목은 굴림 굵게 20, 채우기 흰색 테두리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럼 제 4작업으로 가볼게요. 먼저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 디자인 들어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을 눌러주세요. 3번 클릭. 네, 그리고 이제 스타일 5를 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5번째. 네, 여기 스타일 5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네,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차트 영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홈을 눌러주세요. 홈. 홈에서 글꼴은 굴림으로. 그리고 글씨 크기는 11로. 네, 그 다음 글자색은 검정색.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서식 가셔서, 네, 서식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 눌러보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질감에서 분홍 박엽지 클릭.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그림 영역까지 모두 다 분홍 박엽지가 됐어요. 여기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요. 도형 채우기는 하얀색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차트 제목 클릭하셔야 되죠. 홈으로 가셔서 글꼴은 굴림 20, 크기는 20, 그리고 굵게 누르셔야 되죠. 굵게 누르시고 채우기는 하얀색. 네, 그리고 테두리 넣어야 되니까 서식으로 가셔서 도형 윤곽선 검정색. 이렇게 하시고 차트 제목 지우시고 여기에 보장구 및 환자식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레이블은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 계열값을 표시하고 위치는 여기처럼 출력 형태처럼 하시면 되고요. 문금선은 선 스타일 파선. 축은 여기 봤더니 300, 600, 900이니까 300 단위로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 4작업으로 와볼게요. 이제 하셔야 될 게 구매자 수 계열. 여기가 구매자 수가 요거거든요. 근데 너무 여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얘는 금액이 크고 얘는 작다 보니까 여기 클릭하시는 게 혹시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클릭하시면 되는데 너무 작아서 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얘 범례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구매자 수를 한번 더 클릭해 보세요.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네, 여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뜨죠. 지금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떴는데 2010 버전에서는 이제 꺾은 선형을 누르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보조축을 했는데 이 2016 버전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여기서 구매자 수를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해주시고요. 보조축도 한 번에 됩니다. 여기서 보조축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훨씬 더 간편해졌죠. 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 이제 구매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했고요. 당뇨 환자용 양파 효소의 구매자 수 계열값. 그럼 이 꺾은 선형 한번 클릭하시고요. 여기 두 번째 거 한 번 더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오른쪽에 뜨는 걸 보이시죠?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이 떠요.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2010 버전은 새로운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 그 2016 버전은 오른쪽에 이렇게 딱 떠요. 훨씬 더 간편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선 스타일 해야 되죠. 주 눈금선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서식 가셔서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네 번째 거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축 형태 한번 봐주세요. 300, 600, 900으로 가야 되는데 주 단위가 잘못되어 있죠. 숫자 더블 클릭하시면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축 서식이 오른쪽에 뜹니다. 주 단위 300으로 입력해 주세요. 네, 그러면 300, 600, 900 딱 맞네요. 이렇게 하시고 저희 여기 범례명 선택하셔야죠. 늘 범례명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클릭. 네, 여기서 구매자 수 클릭하시고 편집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누는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구매자 수 확인. 네, 그리고 판매 금액 클릭하시고요. 편집 클릭. 네,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콜론 1 가로 닫고 예,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확인. 네, 그러면 요 범례명 변경하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는 해야 될 게 요 인기 상품 넣는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삽입에서 도형 여기서 요거죠. 바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클릭. 네, 여기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나오면 채우기는 하얀색으로 눌러주시고요. 홈으로 가셔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인기상품이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인기상품이라고 입력해주셨으면 여기 노란색 조절점이 있어요. 이 노란색 조절점을 끌어서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시면 문제랑 똑같이 됐죠. 그럼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똑같이 됐죠. 여기가 색깔이 다른 거는 2010 버전이랑 여기가 이제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요거 1016 버전으로 하시면 요런 색깔로 나오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그래프까지 제사 작업까지 다 하신 거예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